안녕하세요. 풍요로움입니다. It suddenly got really cold, didn't it? Especially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It still gets pretty warm during the day. So I'm thinking it's time to rotate my wardrobe. Switch out my summer clothes and get ready for the cold weather. I think I'm gonna do that sometime this week. 갑자기 엄청 추워졌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요. 낮에는 아직도 꽤 따뜻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옷장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추운 날씨를 대비해서 이번 주 중으로 여름옷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프리랜서, 독립근무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프리랜서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진 않나요? 스스로를 독립근무자라고 말하면서 프리랜서로서 입지를 굳힐 때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30대 초반의 당찬 여성 프리랜서 도전기를 책으로 펼쳐서 독립근무자로서 당당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 너무나 궁금해서 책을 직접 사서 보게 됐죠. 그녀는 번역가이자 작가이자 1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4가지 영역을 개척한 서메리 작가입니다. 서메리 작가는 자신의 영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녀의 성격답게 성실함과 꼼꼼함이 묻어나는 책을 펴냈어요. 챕터마다 출판계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배운 갖가지 노하우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실용적인 자기계발서예요. 처음 그녀를 알게 된 건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차분하고 침착한 어조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영어 실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길래 호감이 가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왕도가 있는 것 같지만 한글 배우는 수순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의 노하우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반복과 연습뿐입니다. 좀 더 유창성을 기르고 싶다면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때는 또다시 반복과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은 참으로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극복하기 위해서 팝송을 곁들이면 좀 더 재미나게 영어를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더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없잖아요. 실행하고 반복하는 것. 그것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서메리 작가가 독립근무자 프리랜서를 선언하게 된 계기는요. 그녀는 영문과 졸업 후 대기업에 속하는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답답함과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괴로움에 시달리는 이 조직을 떠나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무하면서 프리랜서로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인문학이나 사회학 같은 순수 학문은 실용성 면에서 떨어지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서메리 작가의 접근 방식도 참 순수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와 특기로 방향을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녀의 취미와 특기 목록을 작성한 것인데요. 그녀의 취미와 특기는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 요리, 핸드메이드 소품 만들기 등으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프리랜서 직업군을 조사해 나갔는데요.
핸드메이드 소품 판매자, 일러스트레이터, 요리사, 작가, 통역사, 번역가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어가며 관련 분야의 프리랜서가 쓴 책을 읽고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뒤지며 각 직업의 특성과 전망, 진입 장벽을 체크해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좁혀진 직업군은 번역가로 목표를 설정했어요. 번역가 중에서도 출판 번역, 영상 번역, 기술 번역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녀는 그 중에서도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고 외국어 공부라는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출판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또한 본인의 성향대로 온전히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출판 번역가가 되기 위해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다고 하네요. 번역가가 되기 위한 도전을 하면서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할 때보다 돈을 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훨씬 설레었다고 하네요. 서메리 작가는 영문과를 졸업했기에 인문반을 건너뛰고 돈과 시간을 아낄 겸 중급반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번역가를 꿈꾸면서 수능이나 토익 같은 점수 따기식 공부는 실질적인 영어 실력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체험하고 10년 이상 영어 공부가 헛 공부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실전에 필요한 영어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커리큘럼은 주 1회 강의와 일주일 분량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원 과제를 하면서 원서 읽기와 장문 번역 연습을 같이 병행하면서 자신이 그래도 영문과에 다닌 가락이 있는데 영어 텍스트 읽기는 남들보다 좀 유리할 거란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다고 하네요. 작가의 귀여운 푸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 마음 너무 알겠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모든 실력 향상이나 병의 치료는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되잖아요. 작가도 그런 뼈아픈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들러 원서를 읽으려고 다빈치 코드를 집어들었는데요. 헉! 안 되겠네?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수준을 낮추어 해리포터를 집어들었는데요. 또다시 안 되겠네. 다시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급격히 수준을 낮추어 원서를 골라야 하는 당혹감. 결국 그녀의 손에 들린 건 초등학교 저학년용 팻말이 붙은 서가에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비롯해서 동화 시리즈를 골라 나왔다고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어려운 책을 골라 흥미를 잃어버리느니 수준을 낮추어 차근차근 수준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실력을 빨리 늘릴 수 있는 한 방편이에요. 일단 영어의 구조에 익숙해지면 텍스트 수준을 높여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지 않거든요.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이런 상황을 누누이 이야기해도 레벨을 낮춘다거나 같은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수업한다고 하면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시면서 극구 레벨업 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영어에 대한 흥미도 잃고 영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서메리 작가는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냐면요. 400페이지 정도의 토플 단어장을 핵심 어휘뿐 아니라 예문 하나하나를 통째로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대요. 예를 들면요. 조혈모 세포라는 단어를 살면서 몇 번이나 쓰겠어요. 그래도 한글로든 영어로든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공부했다고 하네요. 영어 자체가 기술이 되어 프로의 세계에 입문하기 위해서죠. 서울에 있는 4년제 영문과를 졸업했다는 자체가 이미 엘리트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번역가라는 프로의 세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되지 않나요? 이 외에도 작가는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특화시키기 위해 초보 번역가로서 생존을 위해 일감을 따내기 위해 블로그에 일상툰을 연재하면서 글과 그림을 조금씩 쌓아 나갔고 우연한 계기로 웹툰 그림 작가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번역가로 가는 도중 만난 행운이죠. 번역가로서의 비수기를 웹툰 그림 작가로 메꾸면서 또 번역가로서는 공동으로 번역을 하는 공역을 하다가 단행본까지 번역하는 번역가로서 자기 개발서를 지은 작가로 입문하는 일거삼득을 이뤄낸 당차고 야무진 번역가이자 작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서메리 작가의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를 읽으면서요. 제가 지나온 길도 떠올랐고요. 번역가가 되기까지 성실하게 치밀하게 열정적으로 산 한 여성의 자충우돌 성장 소설 같기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용서이기도 한 때때로 웃음을 자아내는 내용들이 책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직업을 전향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더더군다나 프리랜서로 산다는 것은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자기관리, 시간관리, 전문가로서의 기술적인 면은 기본이고 여러 사람의 몫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1인 기업가라고도 말한 이유도 회사로 치면 기획부, 교육부, 마케팅부, 영업부, 관리부 등 여러 부서를 나뉘어 여러 사람이 한 부서의 일을 하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하니 1인 기업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짜여진 수순대로 모범생으로 살면서 소심한 그녀가 단 한 번의 휴식기 없이 남들보다 조금 빠른 직장생활 5년 차에 조직 생활의 답답함과 우울함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회사 밖에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으로 시작해 덜컥 회사를 그만두고 망망대해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전력 투구의 프리랜서로 안착한 성장 소설 같은 실용서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어떠셨나요? 살면서 한국어 말고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번역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 프리랜서의 삶은 어떨까 막연히 상상했던 분, 직장 생활로 지치신 분들이나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에겐 동질감을 가져다 줄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